오늘 순서가 여러 차례 조정이 되면서 좀 잘못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기억하시는 동지들이 많으실 텐데 딱 4년 반 전이죠. 2008년도에 대규모 탈당 사태가 있었을 때 대전에서 있었던 지역위원장 회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당 체계로 보면 저희 지역위원장님들이 모이는 회의는 체계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뭐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실은 가장 급하게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회의가 또 지역위원장님들 연석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고 우리 당원들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뵙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역시 4년 반 전에는 중앙당의 부문위원장 자격으로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분이 근데 사실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뵈야 되는데 아마 지역위원장님들 자기 지역 얘기하시면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도 저희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화성시 갑 지역은 이번에 갑을로 나뉘었습니다만 저희 갑 지역에 기아 화성 공장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가장 커다란 현장이자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노동자 당원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기아 노동자 당원들이 화성 지역위원회 근간을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지역위원회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기아 화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 화성시 내에는 중소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당원들을 노조가 없는 곳도 있고 아직 당원들이 많이 가입이 안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중소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당원가입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 한국3M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투명 테이프를 비롯해서 문구류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외투 자본이죠. 한국3M 노동자들이 저희 화성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연간 한 3, 4년간에는 유일하게 집단 입당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쭉 입당을 해주셨는데 이번 총선까지 오면서 약 30분이 넘는 당원들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국3M 사업장은 벌써 만 3년째가 넘어가는 장기투쟁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당하고 노조를 부정당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고 다만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두었다는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만 탈퇴하면 너네 조합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이전에 노조를 결성한 적도 노동조합의 경험이 있었던 동지들도 아니지만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말로는 세계 유수의 자본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치졸한지요. 10년 넘게 장기 근속했던 노동자에게 사원에게 노동조합 조합원을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기발령을 내고 마당에 풀을 뽑게 하는 것,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이 동지들이 저도 공을 좀 드렸습니다. 한 2년 동안 공을 들여서 당원분들이 좀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번 총선에 오면서 지역에서는 아마 지역위원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후보로 출마하거나 선거를 하게 되면 한 명 한 명의 상근자가 정말 소중하죠. 저희 지역도 상근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3M에는 해고자 동지들에게는 당원가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한 10분 정도 되는 해고자 동지들 중에서 2명의 당원이 이제만 가입한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된 당원들이 2분이 오셨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선본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이 2분 덕분에 제가 이번 총선에 후보로 나왔었는데 정말 재밌고 신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단 2분의 동지 때문에 아주 즐겁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부탁하지도 않았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2 동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은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답니다. 파업도, 부분 파업도 해보고 1인 시위도 해보고 점거도 해보고 싸우도 보고 싸우다가 폭력건으로 지금 재판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기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함께했던 진보정당의 후보가 지역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돼준다면 그 힘으로라도 한번 꼭 이기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셨고 오래된 당원은 아닌데 선거에서 잘 안 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선본에 있는 어떤 오래된 당원들보다도 두 분이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저는 걸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활동도 정말 훌륭히 잘해주셨고요. 저는 우리 10만 명의 당원이 통합진보당에 함께하고 있는 10만 명의 당원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진성당원제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만 명의 당원 한 분 한 분에게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더불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겁니다.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풀고 싶었던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약삭빨랐다면 시류에 편승할 수 있었다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갔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올바른 정의의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겨보겠다고 모였던 10만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원 한 분 한 분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얕게 보거나 작게 볼 권리는 우리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당원 한 분 한 분의 삶의 무게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최고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의 삶의 무게보다 과연 덜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성당원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는 것, 우리 당에 나아갈 길에 대하여 한 분 한 분에게 당의 미래를 여쭤보는 것, 그 마음을 모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식적으로 당비를 내기 때문에 당권이 있고 당권이 있어 선거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주변에 있는 당원들을 존중하고 모시는 것이야말로 진성당원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보수정당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당의 어려움 또한 어느 순간에선가 이런 진성당원제에 대한 훼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었나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새 주체가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잘해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를 존중하자고 통합정신, 합의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사태의 출발이 어떠했습니까? 통합정신, 합의정신의 실종으로부터 서로에 대한 존중의 실종으로부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진 않았습니까? 일방이 일방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로 매도하는 것으로부터 이 자리까지 오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난 몇 개월간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던 그 과정들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까? 유령당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는 10만 명의 당원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게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동지들 한 명 한 명 당원가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과 공을 쏟으셨습니까? 우리 지역의원님 너무나 잘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모였던 10만 명의 당원들입니다. 이 속에 유령당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령당원 논란을 시작하다가 유령당원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또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습니까? 나를 지지했던 10명의 당원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내가 아닌 누군가를 지지했던 100명의 당원들은 바보 아닌가?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대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함께 풀고자, 인생을 함께 걸고자 모였던 우리 10만 명 당원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진성당원제를 가장 밑바닥에부터 허물어버렸던 아주 무서운
출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작금의 해결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우리 당원들이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양보하면, 잠깐 뒤로 물러서면 이 어려운 전국은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전국에 좀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아까 제가 한국수리의 예를 들었는데요. 조합원이 화성 공장에서만 300명까지 있다가 지금 6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2년 동안 회사의 모진 공격과 탄압에 조합원들이, 아시죠? 조합원들에게는 잔업도 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3M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 뺏기지 않으려고 수당 좀 더 높이려고 만약에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면 약간의 양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상급단체를 두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면 과연 저는 한국 3M 노동조합이 지금 현존하고 있겠는가?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저들은 약간의 양보를 우리에게 요구했지만 그 약간의 양보는 더 큰 양보, 우리의 패배로 귀결되었던 것이 지난 과정에,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왔던 과정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동지들, 우리 동지를 희생시켜서, 동지를 팔아서 과연 조직을 구했던 선례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에서도 동지를 희생시켜서 조직을 구했던 선례는 찾아본 적이 없고 지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동지가 곧 조직이고 조직이 곧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만 명의 당원들이 바로 통합진보당이고 통합진보당이 바로 우리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동지들에게 함께 우리의 출발선으로 잡아보고자 하는, 고민해보고자 하는 그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대의원대 연서도 쭉 받았습니다. 저희 경기도당 안동석 위원장님의 대표 가리자로 해서 9월 2일날 대의원대를 소집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성당원제에 근거하여 우리 10만 당원의 마음에 근거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은 제가 볼 때는 첫 당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우리 대표자들, 지역위원장님들, 대의원들, 중앙위원들, 우리 최고위원님들,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무력화된, 움직이지 않는 그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우리 통합진보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다 모든 사실들은 밝혀져 있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재고하기에는 우리 10만 명의 당원들의 삶이 침해당할 수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요소가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를 제기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중앙위원회가 있죠.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어렵게 전국에서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지역위원장 동지들,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로 우리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총의를 모아서 우리 앞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도당,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울 때 당의 선두에서 앞길을 잘 뚫어왔다는 자부심이 있음과 동시에 최근에는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어려운 마음들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동지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자고 호소드렸지만 저희 경기도당 한 동지의 목숨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커다란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당 3만 당원들의 마음에 앞으로는 어떠한 상처도 아픔도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지역위원장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당원들의 총의에 기반해서 진보정당을 세울 수 있는 출발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